12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의 프로그램 입력했는 거 같이 확인하기 전에 우선 교재 457페이지에 노현주 사원이랑 그 이진섭 사원이죠. 두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를 같이 보고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전산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산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 노현주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 1번. 자, 첫 번째 자료가 연금저축이에요. 자, 연금저축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보면 박명수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 박명수가 누구냐면 이 노현주 사원의 배우자거든요. 배우자. 자, 연금저축 별표 치세요. 자, 연금저축은 본인 지출액만 공제돼요. 본인 지출액만 공제 가능. 따라서 배우자가 가입했는 연금저축은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력할 수 없어요. 자, 자료 2번 볼까요? 자료 2번. 보험이네요. 자료 2번. 자, 보장성 보험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 계약자가 노병탁으로 되어 있어요. 노병탁 81년생이네요. 자, 보장성 보험이에요. 근데 우리 이 노현주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를 보면 볼까요? 노현주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를 보면 노병탁이 기본공제 대상이 부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나이는 20세 이상이라서 나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부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겠죠. 그죠? 따라서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 요건이 맞지 않다면 보험료는 공제될 수 없습니다. 자, 자료 3번 넘어갈까요? 그럼 자료 2번도 입력하실 수 없는 거죠.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자료 3번. 의료비. 자, 의료비. 자, 지출 대상 환자 인적사항 보니까 박현우. 나이가 07년생이네요. 직계 비속이네요. 그죠? 자녀. 노현주 사원의 직계 비속이에요. 그죠? 따라서 직계 비속을 위해서 지출했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죠? 이때 본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일반 의료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거 상단에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수령했는 게 120만원 있대요. 그럼 이 실손의료보험이 뭐냐면요. 내가 의료비 지출했는 거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 가입했는 게 있어서 의료비 지출했는 돈을 그대로 돌려받은 걸 얘기해요. 그럼 내가 370만원이라는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그 중에서 120만원만큼은 돌려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내가 지출했는 의료비는 얼마? 2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공제를 얼마 받아야 돼요? 250만원. 얘가 공제 대상 금액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산에 입력하실 때요. 지출액 370만원 입력하시고요. 요 실손의료보험란에 120만원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료비 계산할 때,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계산할 때 요 370만원에서 120만원 차감하고 25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의료비는 입력하셔야겠네요. 의료비 탭에 입력하셔야 되죠. 그죠? 자, 자료 4번 가볼까요? 자료 4번. 자,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자료 4번 교육비. 자, 보시면 대상자 보세요. 교육비 누구를 위한 지출했는지. 박영인 직계비속이에요. 그죠? 우리 교육비 직계존속을 위해서 지출했는 교육비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직계비속을 위해서 지출했는 교육비는 인정되죠.
직계 비속인지는 옆에 신청인과의 관계 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신청인이 노현주. 노현주의 자면 직계 비속 맞다. 그죠? 그러면 교육비 공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상호 한번 보세요. 상호를 봤더니 학원이에요. 학원. 별표. 자, 학원은 공제된다 안 된다? 자,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학원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이거 공제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사교육 좋아하는데 난리 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죠. 누구라면? 취약전 아동이라면. 그죠? 근데 지금 박영인이가 취약전 아동이냐는 거죠. 그죠? 당연히 취약전 아동이 아니겠죠. 그죠? 왜? 아까 우리 의료비였나요? 아, 박현우네요. 박영인은 01년생이에요. 그러면 취약전 아동이 아니죠. 그죠? 19살이네요. 19살. 따라서 박영인의 학원 지출비는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입력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입력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의료비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의료비를 입력하러 가볼까요? 자, 전산으로 돌아가서 노현주 사원 찍을게요. 노현주 사원 찍으면 소득공제 탭에 이렇게 박정수, 박영인, 박현우, 노봉타 여기 부양가족이 쭉 뜬다. 그죠? 자, 의료비 탭이 따로 있어요. 의료비 탭 갑니다. 가셔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직계비소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F2번 누르셔야 되죠. F2번 눌러서 박현우 불러옵니다. 그죠? 그리고 박현우는 본인도 아니고 나이도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도 아니에요. 의료비 증빙 코드 국세청 선택하셔야 되고요. 건수는 한 건, 지급액은 370만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받은 거 있죠? 그럼 여기다 120만원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소득공제 탭에 가셨을 때 여기 요 박현우 탭에 박현우 요 라인에 요 위에 있는 라인이 국세청이죠. 그 밖에고 그 밖에 자료고 여기 국세청 자료에 의료비에서 일반에 370만원 들어가고 실손의료보험에 12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산명세 탭 가볼까요? 정산명세 탭 가셔서 의료비는 세액공제죠.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 의료비에 370만원. 옆에 콤보 상자 클릭하시면, 그죠? 여기에 이렇게 떠요. 그 밖에 공제대상 의료비 370만원에서 120만원 차감했는, 그죠? 250만원이 기준이에요. 단 250만원 중에서 뭐를 빼요? 총 급여액의 3%는 빼고,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제대상 금액. 거기에 15%만큼 세금에서 공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이진섭 사원 보러 갈까요? 자, 교재 459페이지 459페이지 이진섭 사원. 자, 이진섭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인데요. 자료 1번 한번 볼게요. 자료 1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전근무지. 이진섭 사원이 중도 입사자인가 봐요. 그래서 전근무지가 있네요. 그죠? 그럼 요 전근무지는 어디에 입력해야 돼? 소득명세 탭에. 그죠? 소득명세 탭에 보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뭐뭐 입력해야 되느냐? 일단 징수의무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호, 그 다음에 징수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여기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 근무처별 소득명세 있는 내용 다 들어가면 돼요. 근무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급여, 상여, 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그러면 종전근무지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했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요 세액명세에 있는데, 자, 요거 입력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요 세액명세 중에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결정세액, 별표. 종전근무지 입력하실 때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전근무지에서도 4대 보험 다 예수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요게 우리가 종전근무지 갔을 때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요거를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소득이 먼저 확정이 나야 되죠. 그죠? 과세소득의 산출이 연말정산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그죠? 자, 그럼 다음 자료 보러 갑시다. 자료 2번. 자료 2번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네요. 자, 요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소유로 된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되죠. 혹은 세대원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집안의 전체다가 무주택자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저당 잡혔는 주택이 5억 원 이하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담보로 대출을 내게 되면 냈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언제 차입을 했는가? 최초 차입일 2012년 이후에 차입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 다음에 거치시기냐 비거치시기냐, 요거 보셔야 돼요.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3번 보러 갑시다. 자료 3번. 자, 퇴직연금이네요. 자, 이진섭 사원의 퇴직연금 납입액. 자, 순납입액 20만원. 얘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연금저축은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된다고요? 본인 것만 돼요. 본인. 그죠? 체크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니까 공제 입력하면 되죠. 자, 자료 4번. 자료 4번. 자, 보험이네요. 보장성 보험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래서 자, 계약자는 이진섭 사원이고요. 보장성 보험으로 이민국 이름으로 80만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이진섭 이름으로 400만원을 납입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축성 보험의 별표. 자, 저축성 보험은요, 공제 안 돼요. 자, 보장성 보험은 뭐냐면요,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 넣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보장을 받고 나면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적어요. 근데 저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저축을 보험회사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넣는 말이 보험료인 거지 내가 넣고 나면 적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납입했는 보험료에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붙어서 돌려받아요. 그럼 지금 내가 납입한 이 400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적금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내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소득에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뭐만? 보장성, 사라지는 돈. 요 80만 원만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아, 소득이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해주죠.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입력하셔야 돼요. 아, 저축성 보험은 세액 공제가 안 되는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료 5번 가봅시다. 자료 5번 자, 교육비. 자, 이지영 04년생이네요. 그죠? 그러면 공제된다. 그죠? 고등학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중 고등학교는 다 됩니다. 그죠? 교재비까지도 되죠. 그죠?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재료비는 안 돼요. 방과 후 수업에 재료비는 안 돼. 그죠? 근데 요거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에 지출하는 돈 다 된다 그랬죠. 교재 구입비도 되고 방과 후 수업료도 되고 급식비도 되고 심지어. 그죠? 그리고 뭐도 돼요? 체험 현장 학습비도 돼요. 그죠? 요거 얼마까지 됩니까? 인당 한도 30만원까지 됩니다. 공제. 그러면 고등학교에다 지출했는 일반 교육비 76만원도 공제가 되고 체험 현장 학습비 10만원도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자료 6번 보시면 자료 6번이 교복 구입비예요. 그죠? 자, 교복 구입비는 요거 신설된 거거든요. 개정된 건데 뭐 물론 작년에 된 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됐는데 교복 구입비 중고만 돼요. 중고등학생만 공제돼요.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은 교복이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만 공제가 되고요. 인당 50만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도를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60만원을 지출했는데 우리는 입력할 때 얼마만? 50만원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교육비가 고등학교에 지출했는 교육비 그죠? 고등학교에 지출했는 일반 교육비 76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체험 현장 학습비 10만원 더하기 교복 구입비 50만원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합이 136만원 136만원을 교육비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료 7번 기부금 유진섭 사원은 공제받을 게 많네요. 자, 기부금. 자, 어디에 기부했어요? 종교단체에다 기부했네요. 그죠? 하늘교회. 그래서 기부 내용 보시면 유형의 종교단체 코드에 41번 줬어요. 구분은 금전으로 되어 있고요. 1회죠. 한 번밖에 없죠. 그리고 금액은 50만원 공제대상 기부금액. 그래서 본인이 기부했으니까 기부자 이진섭 당연히 공제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입력 한번 해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입력이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진섭 사원. 자,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요. 과세 소득의 산출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총급여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먼저 확정이 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의 다른 부분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소득 명세에 관련된 것부터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진섭 사원은 전근무지가 있었죠. 전근무지. 따라서 소득명세 탭 가셔서 위에 보시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고 있다. 그죠? 요거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요렇게 종전원이라고 열려요. 여기는 종근무지도 입력할 수 있고 전근무지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형광펜으로 제가 그어드렸는 부분 있죠. 근무처, 사업자 번호, 급여, 상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거 입력하는데 요거 뭐 입력해야 된다고? 요거 결정세액 입력하셔야 돼요. 그죠? 결정세액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확정이 나줘야 한도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부분을 가는데 소득공제 부분 중에서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요 탭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해당하는 탭부터 먼저 갑니다. 그러면 기부금 있었다. 그죠? 이진섭 사원은 의료비는 없죠. 기부금 갑니다. 기부금 가셔서 요렇게 여기 해당 연도 기부명세 입력하셔야 되죠. 해당 연도 기부명세에 가셔서 관계에 F2번 눌러서 이진섭 사원 불러옵니다. 그죠? 그리고 기부처 이렇게 넣어주시고 코드에 41번 입력하시면 돼요. 하단에 보시면 종교단체는 41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수 한 건, 합계금액 50만원. 그 다음에 구분은 국세청이고요. 국세청 자료니까. 내용은 금전 이렇게 하시고 나서 기부금은 어디 가야 됩니까? 기부금 조정명세 탭 가셔야 돼요. 기부금 조정명세 탭 가셔서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얘 클릭하셔야 되죠. 가셔서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 해주셔야 되죠. 그죠? 자, 해주시고 나머지 애들 소득공제 가서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가셔서 이진섭 사원의 기부금 란에 50만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 입력할게요. 그죠? 그래서 요 이민국 보험 있었죠. 보험 이민국의 보장성 보험 80만원 넣어줍니다. 국세청 칸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비 이지영 자녀의 교육비 여기 국세청 칸에 136만원 일반 교육비 국세청 칸에 136만원 넣어줍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두 개 입력 안 했죠? 그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하고 퇴직연금하고 자, 그거 두 개는요. 정산명세 탭 가셔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산명세 탭 가셔서 왼쪽에 특별소득공제 보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 중에서 12년 이후 차입분이라고 있죠. 아까 제가 언제 차입했는지 기간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정인지 아닌지 거치식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고정 OR 비거치 요게 콤보 상자 클릭합니다. 하면 요 불입 상한액 있죠. 불입 상한액에 12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있었죠. 자, 퇴직연금은 세액공제거든요. 따라서 연금계좌에 여기 퇴직급여 보이시죠?
아니면 연금저축 있죠? 여기 연금저축 헷갈리시면 연금저축 옆에 콤보상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 떠요. 그래서 퇴직연금 입력하시고 금융기관은 F2번 눌러서 조회하시면 돼요. 여기에 신한이라고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 넣으시고 불입했는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세액에서 공제 얼마 되는지 뜨면서 자동으로 칸 찾아가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들어와야 되죠. 소득 공제에서. 해서 하단에 결정세액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득세 결정세액은 92만 2,146원, 기납부세액은 130만 2,095원 해서 차가감 징수세액이 마이너스 37만 9,940원. 이게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는 환급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하셔서 본인 입력했는 거랑 대조하셔서 입력 한번 해보시고요. 혹은 수정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차시에는 요거 우리 입력했는 거 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그러니까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했는 거 사항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